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외국 제품일 것입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의류 및 섬유 산업은 미국의 주요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되자 미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고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했죠. 이러한 미국 섬유 산업의 경험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무역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또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이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등의 문제입니다. 아이소랜드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상해 봅시다. 이 국가의 경제는 너무 작아 세계 섬유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수용자에 해당하죠. 만약 무역 이전에 아이소랜드 섬유 시장의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면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 국가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과 같을 때까지 오릅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아이소랜드의 섬유 생산자 누구도 국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수요자 역시 국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섬유를 구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소랜드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이소랜드가 섬유를 수출한다면 관세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입될 때는 문제가 되죠. 자유무역 하에서 국내 섬유 가격은 국제 가격과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생산업자들이 국제 섬유 가격에 관세가 붙은 금액에 맞추어 국내 공급 가격을 유지하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관세로 인해 국내 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고 국내 수요자들은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관세 수입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이득과 손실을 상기한 아이소랜드 전체로는 경제적 순손실이 생깁니다. 관세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로 섬유 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총잉여도 줄어들게 되죠. 관세 부과로 아이소랜드의 총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섬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섬유 생산자들이 섬유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되면 관세가 없을 경우에 국제 가격으로 같은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비용이 더 들게 되죠. 즉, 국내 생산자는 관세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과잉 생산하게 되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합니다. 둘째로는 국내 섬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를 줄임으로써 관세가 없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소비자 잉여를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한편으로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아이소랜드가 다른 나라에서 섬유를 수입할 때 다른 나라들도 아이소랜드에 다른 재화를 수입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아이소랜드의 섬유 근로자들은 비교 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아이소랜드 전체 국민들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왜곡이 있다면 아이소랜드의 어느 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자유무역의 이득은 비교 우위 원리에 따른 것이지 절대 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생산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는 무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은 그 나라의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그 산업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소랜드가 철강 무역을 자유화하려고 한다면 아이소랜드 철강 회사들은 철강 산업이야말로 총과 대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아이소랜드가 철강의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 아이소랜드는 국방을 위해 충분한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죠. 경제학자들도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의심이 갑니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산업이 국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과장해서 외국과 경쟁을 막으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군장성들은 매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소랜드의 저렴한 철강 가격은 아이소랜드의 군부에게 무기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한 산업들은 그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생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들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시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 철강 수입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는 20개월간 지속되었고, 이러한 조치로 미국 철강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유치산업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구심을 가집니다. 산업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어느 산업이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남을지, 이 산업이 살아남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능가할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자 알아맞히기는 매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고려로 인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시행된 정책은 철회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산업들이 정부의 배려보다는 경영자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들은 장기적 이윤을 얻기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고 해외 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았죠. 또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하에 움직여야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정부가 자국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세금 감세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아이슬란드의 섬유회사들은 이웃 나라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서 섬유를 수입하는 것이 과연 아이슬란드에 불리한 일일까요? 물론 아이슬란드의 섬유회사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섬유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이득을 봅니다. 이 경우 자유무역의 이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낮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가 생산자 잉여의 감소를 능가하기 때문이죠. 이웃나라가 행하는 섬유산업에 대한 보조는 나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은 이웃나라의 납세자들이 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웃나라 납세자들이 주는 보조금 덕분에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섬유를 수입할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웃나라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감사편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